자, 부동산법의 핵심 이론 마스터 시간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10번째 테마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이라는 파트입니다. 자, 우리 앞에 9번째 테마에서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거를 배웠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계획법에 관련 절차가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나서 2년, 10년, 20년 내 사업을 안 하면 거기에 관련된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각각 시험 문제에서 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정상적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절차를 한 문제 낼 수 있고, 미집행했을 때 이런 것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정해진 절차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을 미집행했을 때는 여기 2년, 10년, 20년 요걸 먼저 우리 머릿속에 좀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건 법에서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처음에 도로나 공원 등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처음에는 기반시설을 설치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이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나오면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새로운 건축물 등은 금지됩니다. 건축이. 그래서 이 사건 침해가 생기는 거죠. 특정 개인 땅이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결정고시가 되면 거기서는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새로운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건축이 금지되는 이런 규제가 생깁니다. 규제를 했으면 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다가 3개월 안에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1단계로 3년 안에 앞으로 사업을 할 건지 2단계 3년 이후 할 건지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누가 할 건지 행정청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비행정청, 우리 행정청이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우리 예전에 배웠던 1, 2, 3등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부 장관 1등, 시도지사 2등, 시장 군수 같은 3등, 또 비행정청, 우리 민간 건설회사 같은 업자들도 또는 공기업들도 행정청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자,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배우실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고 자, 행정청, 비행정청이든 둘 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특히 비행정청은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셨을 겁니다. 처음으로 도가 가신 분들은 제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요.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들으시면서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행자가 지정되면 발표가 나오고 실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어떻게 실시할 건지 이 설계 도면 같은 거, 설계 도면이라든가 시행자가 만드는 자금 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실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관청한테 인가라는 허락을 받고 이게 고시가 나오면 이때부터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나오면 이제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고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이제 수용 절차를 진행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위에 있는 토지나 건물에 있는 각종 권리를 강제로 수용을 해서 뺏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공사. 우리 미집행했을 때는 이제 2년 지날 때까지, 10년 지날 때까지, 20년 지날 때까지인데 출발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시행자가 2년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럼 가설 건물 정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10년 내 사업이 없을 때는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또 10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지방위에다가 보고도 해야 되고 또 20년까지 미집행하고 있을 때는 20년 되는 다음 날에 치르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좀 2년, 10년, 20년이라는 숫자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먼저 하는 절차, 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볼 건데 자, 먼저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3년 안에 보상금을 책정을 해서 하겠다. 1단계. 3년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자, 누가? 도시관리계획의 이반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은 요 수립권자부터 먼저 보시는데 특별광역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 같은 6명이 이 도시관리계획 이반권자 원칙입니다. 이 6명의 도시회장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자,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이 도시관리계획 같은 거를 직접 입안했을 때는 이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직접 수립을 해서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으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6명,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도의사가 자기가 직접 입안을 해서 실시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이면 제가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어서 특광시 군수한테 송부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입안권자인 수립권자보다는 이게 이제 몇 개월 안에 수립하는 거냐, 도시계획서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3개월 안에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정비법, 우리 재건축 재개발은 정비법에서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가 되는 경우는 이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정비법에 따라서 의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이 단결집행계획을 2년 안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건데, 요거 예외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일단은 3개월 안에 단결집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공부하실 때 단결집행계획이 뭐냐라는 의문을 갖고 일단 수립권자를 이렇게 먼저 보시고 3개월 안에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결집행계획이 뭐냐면 여기 보상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상계획. 뭐 재원조달계획이나 보상계획이 포함되는데 보상계획이 돈이에요. 돈.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단결집행계획의 실제 사례입니다. 자, 서울에서 이제 어떤 단결집행계획 일부를 발췌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자, 이 영등포구에 있는 도림로 같은 경우는, 자, 이게 2016년 초에 만듭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016년에 여기가 20억이에요. 여기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1000만, 억, 20억 돼서 20억. 2016년에 20억이라는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에 들어가겠다. 다음 연도에 71억 7천 정도, 이 정도 금액을 들어가고 나머지 기간에는 여기 보상금 잡힌 게 없습니다.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2016년 초에서 2016년, 17년, 18년까지 이렇게 예산, 보상금이 잡혀 있으면 이게 1단계고 여기가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죠. 원래 2단계도 뭐 2-1단계, 2-2단계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3년 이후에 이렇게 보상금이 잡혀 있을 때는 2단계인데 여기 지금 영등포구 도림로 같은 경우는 여기 1단계 쪽에 잡혀 있으니까 1단계 집행계획에 보상금이 잡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뭐 서초구의 서초대로는 이게 워낙 이제 공사 금액이 커서요. 50억, 80억, 요거 100억, 250억, 250억, 그러면 1000억이 넘어가는 요게 서초대로를 도로를 만드는 넓히는 공사, 연장 같은 거 폭을 넓히고 연장하는 공사할 때는 1단계, 2단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1단계죠. 여기 영등포구의 신길로 같은 경우도 여기 헌능로는 여기 2단계 쪽에 잡혀 있고 여기 1단계 조금 잡혀 있으니까 이 단결 집행계획은 이렇게 1단계 쪽에 단위 잡혀 있으면 1단계 중에 1년차, 2년차 예산이 잡혀 있어 이렇게 주민들한테 예고해서 알리는 겁니다. 그럼 땅 주인들은 요때 내 땅이 수용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고하는 계획이죠. 이렇게. 단결 집행계획을 이렇게 보상금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언제쯤 사업을 하겠다는 걸 예고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용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결 집행계획에서 이제 핵심은 아까 여기 보상계획 같은 게 포함된다. 이게 지금 보상계획들 이게 돈이 잡혀 있으니까 그거고 단결 집행계획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협의하고 단결 집행계획을 아까 우리 그 특광시군 같은 6명이 단결 집행계획을 만들 때는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여기 보상금 같은 돈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지방의원들이 예산 편성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단결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협의 절차, 다른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업무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거 하시면 나오면 안 됩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라 지방의 의견. 자, 우리 그동안 이제 앞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뭐 도시개봉계획 같은 거 뭐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심의로 바꾸시면 안 돼요.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단결 집행계획을 수립을 한다. 수립하고 나면 이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 6명이 단결 집행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공보와 홈페이지 두 군데다 다 왔자니까 공고해서 알리도록 돼 있다. 자, 단결 집행계획이 이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결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여기 아까 1단계, 2단계로 나눠 수립하게 되어 있죠. 1단계는 3년 안에 시행할 이 보상금이 잡혀 있으면 1단계고 3년 이후면 2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명의 특광시 군수는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3년 이내 시행할 도시계획설은 1단계 쪽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단계가 몇 년 이내 수용보상금이 잡혀있고 시행할 사업이냐 이렇게 3년 안에 잡혀있는 거 3년 이후는 2단계 쪽이죠.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2년 이내 시행할 사업이 1단계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3년 안에 시행할 사업이 1단계고 3년 이후 쪽에 수용 보상금이 잡혀 있어서 시행할 사업으로 예고가 나오면 이게 2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단결지표인게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주제 이렇게 노란색이면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자, 우리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 비행정청 둘 다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은 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같은 6명이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같은 분들도 광역도시계획하고 관련되면 자기 하급관청 의견을 들어서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 이 6명의 도시회장들하고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 관련, 도지사는 광역도시에 관련되면 행정청으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청을 쓸 때 여기 지금 이렇게 6명을 먼저 쓰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예외적 시행자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같은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6명을 먼저 쓰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를 예외로 썼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이 표현처럼 근데 행정청 시행자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1등이고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이 도지사가 2등이고 시도지사 여기 나머지 시장군수가 3등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같은 거로 보시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정청 시행자 6명 2명 써도 되고 1등 2등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여기 그리고 도지사 같은 사람도 갖다 붙여가지고 2등 행정청 3등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자, 최근에 여기 28회 때, 이럴 때 기출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가 23회하고 32회 때입니다. 이거 제가 좀 오타가 났으니까 수정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 시행자가 여기서 2개 이상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아까 우리 원칙적으로 이렇게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시장이 시행하고 광역시 안에서는 광역시장이 시행자가 되는 거고 자치시와 자치도지사가 시행자가 되는 거고 시장 군수가 시행자가 되는 건데 각자 도시의 장이니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이게 2개 이상의 시설 사업이 2개 이상 이렇게 도시에 걸치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한다요. 근데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같은 도 안에서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해주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지역으로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여기 협의가 되든 협의가 안 되든 간에 시행자를 정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시행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 도시에 걸쳐서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자 먼저 그 2개 이상 도시회장들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적이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서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사람을 정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시행자가 행정청 이렇게 6명, 예외적으로 장관은 국가계획 관련되면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시행자가 되는 것 말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됐을 때 2개 이상 도시에 걸쳐서 시설사업을 시행한다.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사업을 정해주는 거지 도지사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할 사람을 정해주고 그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건데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한번 일단 봐두십시오. 공법은 명쾌하지 않더라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아까 행정청을 뭐 1등, 2등, 3등으로 써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아닌 나머지 비행정청, 이 사람들이 행정청이니까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이 행정청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 지정받고 나서 이렇게 고시를 해가지고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민간건설업자, 그 다음에 공기업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이나 지방공사도 여기서는 행정청이 아닌 자로 봐야 됩니다. 국토부, 시도지사, 시장군수만 행정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행정청이 아닌 자고 그 행정청이 아닌 민간건설업자나 공기업 같은 자들은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된다.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받든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받든 시장군수에게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해가지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 여기 공기업인 공공기관하고 지방공사는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위에 써있는 이 노란색 동의가 필요 없다.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써있는 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지방공사 같은 요런 자가 아니면 시행자 지정을 받는 경우에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전체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 때는 시행자정을 받는 경우에 이런 동의 같은 게 필요하고 이런 소유권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28회 때는 토지공사, 30회 때는 지방공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은 시행자정을 받아야 돼요. 받는데 여기 뭐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토지 소유자 총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대표적으로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정을 받는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시면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행자정을 받는 경우에 이런 동의가 필요 없다. 이거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문 자체가. 그러면 이제 여기 써 있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시행자정을 받는 경우에 이런 동의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이제 민간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은 시행자정을 받을 때 이 면적 3분의 2 소유도 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민간건설업자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우리 행정심판은 자, 행정청 시행자든 비행정청 시행자든 그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정청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상급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든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받든 시장군수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행자 지정을 한 자가 국토부 장관이면 국토부 장관에 가서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그 비행정청 시행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제기하는 거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시행자면 시장군수 같은 그런 시행자 지정을 한 자에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이 이제 파트가 바뀌어서 지금까지 보신 게 시행자, 그다음에 실시계획입니다. 자, 우리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 비행정청이든 결정되면 자,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관청한테 제출해서 인가받을 사람은 인가를 받고 이 사업 자체를 이제 정식으로 하겠다고 이제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료, 명칭,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의 면적, 규모, 시행자 이름과 주소, 그 다음에 착수와 준공 예정일 이런 것들이 공사계획이기 때문에 이 공사에 관한 실시계획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럼 실시계획의 작성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고 실시계획이 이렇게 발표가 나옵니다. 뭐 서울의 서대문구에 뭐 4월 1일 날 여기 이 홍은동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이 홍은동에 9-485번지에 뭐 도로가 생긴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발표가 나오는 게 실시계획입니다. 도면을 보면 참고로 그냥 보세요. 자, 이게 9-485번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교량인데 교량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도로가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 선이 이게 실시계획 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이 기존 도로입니다. 도로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9-485번지가 이렇게 도로가 생기면서 여기가 분할이 됩니다. 이게 9-9351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실시계획에서 9-485번지 같은 토지가 9-840 이런 토지가 여기 보면 9-840이 여기고 9-485번지가 9-485가 여기인데 이렇게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기존 도로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도로 생기는 부분들은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별도의 지번을 또 붙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게 실시계획인데 여기 도면상에서 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땅에서 정식으로 공사하겠다고 발표가 나오는 게 실시계획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계획에는 먼저 아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했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 자금계획, 사업시행기간 같은 것들을 실시계획에다가 자세히 밝혀서 그리고 첨부해야 됩니다.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입니다. 자, 유의할 점은 앞에 우리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보상을 할 건지 2단계로 보상을 할 건지 보상계획, 돈 같은 것이 얼마로 들어가 있다는 돈에 관한 내용은 단계별 집행계획이고 여기 설계도,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만드는 자금 계획, 은행으로부터 뭐 융자 같은 거 할 때는 융자하는 계획 같은 거, 사업 시행 기간 같은 것들이 실시 계획의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 계획 그러면 이 설계도와 자금 계획이 포함된 공사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자가 작성을 하고, 자,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 계획은 시도의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시도나 대도시가 원칙이고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 인가권자인데, 자, 우리 비행정청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비행정청. 자, 우리 비행정청은 실시계획을 작성을 했으면, 자, 이게 시도지사나 특광도지사나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는 예외가 있냐면,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시행자 지정받을 때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고, 나머지 시도의사나 시장군수한테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모두 다 시도나 대도시를 선택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나머지 시도나 시장군수한테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시도의사나 시장군수일 때는 모두 다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같아서 인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좀 헷갈리시면 그냥 시도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인가를 내주는 관청인데, 국토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를 받으러 가고, 나머지 관청들은 다 시도나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시도나 대도시나 국토부 장관 자기 자신이 시행자가 되면 인가는 안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시행자가 됐다면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그냥 바로 발표, 고시하면 되는 거고,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아닌 예를 들어서 비행정청 같은 시행자들은 실시계획을 만들었으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도 똑같이 인가를 받습니다.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이 경미한 변경, 요거 좀 심합니다. 자, 경미한 변경은 변경 인가를 안 받는다. 좀 전에 여기 변경이나 폐지도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변경 인가를 그냥 받지 않고 그냥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업의 명칭 변경이나 여기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미만 변경, 학교시설의 변경 같은 것들은 경미한 변경인데, 여기 니은번이 기출문제 21회입니다. 자,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 경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미만일 때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했다. 자, 21회 때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자, 구역의 경계의 변경이 있으면서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은 변경인가를 안 받는다. 그럼 틀린 거죠. 여기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으면서 연면적 10% 미만이란 말이 모두 맞아야지만 변경인가를 안 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학교시설 변경도 이렇게 경미한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데, 요거 10% 미만에서는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의 변경이 있으면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자, 공부하기 아주 안 좋죠. 자, 경미한 변경은 명칭 변경, 경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10% 미만 변경만 경미한 변경이다. 그 밖에 학교시설의 변경, 그리고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인가권자가 우리 앞에서 우리 9번째 테마에서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게 하나 있었죠. 요 기준자가 붙었는데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가 아니라 국토부 령으로 정하는 게 있었어요. 요거. 그래서 인가권자는 도시계획설의 설치 기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국토부 령으로 여기에 맞으면 인가를 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관보나 관보 공보나 일간신문, 그러니까 관보, 국토부 장할 때는 관보, 뭐 시도의사 할 때는 공보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자, 이런 행정청이 발행하는 신문이나 일간신문에다가 공고하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들한테 열람시켜서 여기 해당 도시계획 시설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관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열람기간을 주고 관련 서류 공고하고 열람기간을 주고 요 기간 동안 뭐 소유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안에 실시계획에 관련 서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면 인가권자는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 14일 이상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요 주민들이 이제 뭐 소유자나 이해관계자입니다.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요 기간 같은 거 14일 이상 같은 거 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실시계획의 실효는, 자, 요거는 뭐 우리 새로 생긴 조항인데, 요거는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입니다. 자,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사업 없다가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한 경우다. 그러면 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나서 실시계획을 이제 고시하고 나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다음에 그 고시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재결 신청, 수용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이후에 10년 동안 사업 없다가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이거 인가하고 고시했습니다. 그럼 그 고시한 날로부터 5년 안에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5년 이내 수용보상금 협의가 안 돼가지고 재결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이 재결 신청을 안 내면 5년 지난 다음 날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장기 미집행 10년 동안 사업이 없다가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발표가 났다는 얘기예요. 실시계획이 만들어지거나 인가되면 이게 고시가 되고 고시로부터 5년 안에는 토지 수요자와 수용보상금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이라는 걸 넣어야 됩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내야 되는데 그 재결 신청을 안 내면 사업을 또 지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서 이거는 사업을 아예 그냥 실시계획을 실효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그냥 중단하고 그냥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의 실효는 5년 같은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만들어져서 인가 고시가 되면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안에는 수용보상 절차를 진행을 해서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넣어야 된다. 안 내면 실시계획이 5년 되는 다음 날에 효력을 낸다. 자, 근데 이게 이제 7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7년. 자, 이게 뭐냐면 5년 지나기 전에 도시계획 시설부 제한의 땅을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자, 이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시설구역 안에 여러 땅 주인들한테 땅을 일부는 매입을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면 5년을 7년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적용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거 그냥 참고로 보여줬겠습니다. 앞에서 이게 5년이었었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5년 안에 재결 신청을 안 내면 이게 수용 보상 절차에 대해서 이게 게을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난 날 다음 날에 실시계획은 실효하는데 만약에 시행자가 3분의 2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7년 정도 이내 재결 신청을 안 하면 7년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 것으로 이렇게 5년이 7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에서 조경 등의 조건부 인가, 그 다음에 이행보증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기반시설을 만들어라, 위해 방지해라, 환경오염 방지, 경관, 이렇게 조경, 그래서 공사하면서 추가로 기반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라, 이렇게 위험한 거 있으면 방지 대책을 세워라, 먼지 날리면 환경오염 방지, 공사 끝난 다음에 주변 경관 정리해라, 나무 같은 거 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시된 조건을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 방지 같은 걸 조건으로 인가할 수도 있고 경관이나 조경 같은 걸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조건부로 인가했는데 조건 이행이 못 미뤄오면 조경 등의 이게 조경 등입니다. 조경 등의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공기업이나 지방공사 등은 이행보증금을 안 낸다. 이게 의외로 시험 문제에서 2번 나왔습니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이렇게 조건부로 조경 등의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고 조경 이행을 조건 같은 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도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 같은 행정청, 공기업이나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들은 이행보증금을 안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가 바뀌어서 이제 공사의 시행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신 게 실시계획이죠. 이제 공사의 시행은 공사가 잘 될 수 있게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공사의 시행. 자, 먼저 도시계획 시설사업하는 부지가 크면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분할이 되면 분할된 지역별로 우리 금방 배운 실시계획을 따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표현이고요. 또 우리 시행자는 관련 서류를 무료로 열람, 복사, 등본, 초본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든 비행정청 시행자든 자, 우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거 다 무료로 열람, 복사, 등초본 청구할 수 있고 자, 우리 공시송달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들한테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는데 어떤 관련 내용들을 근데 송달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전달이 등기우편 송달이 안 되면 송달에 가름하여 관청 게시판에 게시해서 공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편 송달, 등기우편 송달이 안 되는 경우라면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으니까 공시송달로 우편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 자, 요거 세 개는 참고로 보시고 이제 4번하고 5번이 중요한 겁니다. 4, 5, 6번. 자,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은 강제로 토지나 건물에 있는 소유권 같은 각종 권리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같은 것들을 다 강제로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인접한 토지 건물이면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잘 보실게요.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이면 뭐 소유권 같은 거 다 강제로 수용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인접한 토지 건물이면 직접 필요한 토지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수용은 안 되고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우리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도로. 기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6m밖에 안 돼서 협소합니다. 그 도로를 이렇게 14m로 넓히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 점선으로 들어간 게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 요 11번지나 12번지, 13번지 요 밑에 있는 토지들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는데 필요한 토지로 들어간 거죠. 이게 필요한 토지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토지는 인접한 토지죠. 요 빨간색 도시계획 시설로 앞으로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땅은 아니지만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땅에 인접한 토지고 이게 또 타인 토지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땅들 여기 인접한 토지, 타인 토지니까 아까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은 소유권 같은 권리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도시계획 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물 같은 것들은 각종 권리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땅에서는 이 토지, 건물도 있네요. 이런 것들 다 소유권이라든가 기타 권리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는데 인접한 토지는 수용은 안 되고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이건 또 제3의 타인 토지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용할 때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용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이 국토계획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법률이라는 법이 토지 수용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준용해서 절차를 처리한다. 그런데 우리 공치법에는 이걸 제가 공치법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 공치법에는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아야지만 수용 자격이 생기는데 이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 고시가 나오면 이 공익사업법에 따른 20조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가 이 공취법에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에는 20조에 따라서 별도로 사업인정이라는 서류를 내가지고 이걸 따로 받아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실시계획의 고시만 나오면 바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줘서 이렇게 간주해 주는 겁니다. 간주. 이걸 따로 신청하지 말고 국토계획법상 절차인 실시계획의 고시가 나오면 공취법상 사업인정, 공익사업 인정이 된 것이고 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결 신청은 앞에서 우리 나온 거 조금 봤는데 수용을 할 때는 1차 이제 토지를 뺏는 사람하고 뺏기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이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이라는 걸로 해서 금액을 확정해야 됩니다. 재결 신청 기간을 우리 공취법에는 1년으로 돼 있는데 그 1년으로 하지 않고 사업 시행 기간 내로 연장을 해주는 거니까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사업 시행 기간 내로 재결 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연장이 돼가지고 좀 더 길게 이렇게 재결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1년 안에 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건 4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이 공익사업법을 공취법을 준용할 때 20조에 자, 사업인정이라는 절차를 따로 받지 않고 이걸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 자격이 이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자, 타인 토지 출입, 타인 토지 일시사용, 장애물지 변경 제거. 자, 이건 우리 앞에서 이게 타인 토지입니다. 요거. 자, 이 타인 토지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가 또 뭐를 할 수 있어요.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 군수 같은 관청이나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기업번, 니은번, 디귿번 이런 거, 뭐 기초조사 같은 거 할 때 도시계 시설사업 같은 거를 위한 조사 측량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도 할 수 있고 일시 사용도 할 수 있고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거를 위한 조사나 측량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출입도 할 수 있고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번하고 뭐 디귿번도 여기 기초조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인 토지 출입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번이나 니은번이나 디귿번 같은 상황이면 관청이나 시행자가 출입을 할 수도 있고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장애물 제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33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시설사업 시행자가 자, 이제 우리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와서 요거 니은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조사나 측량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출입을 할 때 자, 여기 잘 보세요. 비행정청 시행자가 출입을 할 때는 특광시군수한테 가서 출입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비행정청 시행자면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들, 뭐 우리 민간 건설업자나 이런 공기업들 비행정청 시행자는 특광시군수한테 출입 허가를 받고
7일 전까지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시간과 장소를 통지하고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통지하고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시행자가 출입을 할 때는 허가 없이, 행정처일 때는 이게 공무원들이 출입할 때니까 그때는 출입허가 없이 7일 전 통지만 하면 돼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통지하고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출입하는 건 하루나 이틀 정도만 출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비행정청 출입할 때는 특광시군수한테 출입허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7일 전까지 시간과 장소를 통지하고 출입해라.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청 시행자가 출입할 때는 주로 이제 공무원들이 출입을 할 테니까 허가는 필요 없고, 자, 7일 전까지 통지만 하고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문제는 요겁니다.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게 아니라 일시사용과 장애물 변경 제거. 자, 여기 타인 토지를 뭐 이렇게 2달간 사용하겠다 일시사용. 아까 출입하는 거는 하루나 이틀만 출입하면 되는데,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거는 타인 토지 소유자한테 이게 피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시 사용하고 장애물 제거는 피해를 많이 주는 거라서 이때는 모든 시행자입니다. 아까 출입할 때는 행정청, 비행정청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시 사용과 장애물 제거 같은 걸 할 때는 모든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자, 이 사용하는데 2개월간 사용하겠다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무나 돌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겠으니까 동의를 구하고 모든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같은 사람한테 가서 동의를 구하고 이거는 3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네요. 자, 일단 시험 문제가 요 3일 전하고 7일 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출입할 때는 7일 전 통지인데 비행정청, 행정청. 자, 우리 출입 말고 일시사용과 장애물 제거할 때는 모든 시행자가 동의를 구하고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소유자는 타인 토지 출입하거나 일시사용과 장애물 제거 같은 것들을 공익사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요구하면 이거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방해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 같은 것들을 방해를 하면 이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예, 우리가 제가 이 작년도 이거 500만원 그랬는데 1000만원 이하가 맞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 제거를 방해하거나 거절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출 전 해가 뜨기 전에 일몰 후에는 타인 택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도로 점유자 승낙을 또 얻어야 됩니다. 자,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 택지에 출입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토지 점유자가 승낙을 해주면 그때는 이 택지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 출입이 가능하다. 승낙을 별도로 얻으면요. 그리고 타인 토지 출입 같은 거 하다가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받은 자가 생기면 손실을 입힌 행위자가 보상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예산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자, 손실을 입힌 경우가 있다면 손실을 입힌 그 행위자 개인이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행위자가 속한 어떤 시행자가 그 시행자 예산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 규정 같은 것도 있고, 일출 전 일몰 후에 출입하는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일시사용과 장애물 제거할 때는 3일 전 통지, 동의받고 3일 전 통지고, 출입하거나 여기 이런 거 할 때는 7일 전 통지고, 이때는 비행정청 출입할 때는 출입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 출입허가, 여기서는 동의 이런 거 좀 잘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신 게 아까 이쪽에서 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수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수용은 안 되고, 이 타인 토지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사 측량을 위해서 출입할 수 있고,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할 수 있는데 그 관련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국공유지 처분 제한은 시설 사업에 필요한 땅에 국가 땅이나 공유지 같은 시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우리 개인 땅들은 이제 수용당하죠. 시설 사업에 필요한 공유지 같은 게 있을 때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이 아까처럼 이 시설 사업하는 목적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으로 시설 사업하려고 도시관리 계획 결정했으니까 도시관리 계획 정한 목적으로 시설 사업 설치하는데 정하는 목적 외로는 매각이 안 된다. 이렇게 매각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가 땅이나 지방자치단체 땅도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이 시설사업 목적입니다. 이 시설사업 목적 외로는 매각 양도할 수 없다. 국가도 제한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짚어 보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사업의 이제 미집행으로 갑니다. 요거 미집행입니다. 수정 좀 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시설 사업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미집행인 경우에도 이제 관련 내용들을 봐야 되죠. 자, 여기서 2년 지날 때까지 여기서 도시계획서로 결정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요 사업 시행자가 미집행할 때, 뭐 10년 이내 사업을 미집행할 때, 20년까지 미집행했을 때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죠. 도시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지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외에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는 금지돼서, 자, 땅 주인은 새로운 건물을 못 짓는 겁니다. 이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 등은 또는 공작물 같은 것들은 건축이 금지된다. 이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겁니다. 자기 땅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니까 건물을 못 짓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예외적으로 자,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형질 변경, 도시계획시설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기존 건축물이면 개축이나 재축 같은 것들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요 원칙 규정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건물들은 일체 못 짓는 겁니다. 공작물도 안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여기 써있는 이런 건물들은 가설 건물은 또 금방 철거할 수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안 되면서 여기 1단계 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셔야 돼요.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그런 도시계획 단결 집행기 수립이 안 돼 있거나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2단계란 말이죠. 그 단결 집행계획 중 2단계에 보상계획이 잡혀 있는 것들, 그런 경우만 가설 건물을 허가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에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1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면 가설 건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외적으로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2단계 쪽, 아니면 단계별이 아예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일 때만 가설 건물이나 공작물 같은 것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가설 건물은 설치해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사업 시행이 된다면 특광의식원수 6명이 가설 건축물 소유자나 공작물 소유자에 대해 요구하는 거죠. 소유자 부담으로 3개월 전까지는 철거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강제 대집행, 대집행에 따라서 강제로 가설 건물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조항은 가설 건물을 허가받아 쓰다가 시설 사업이 시행이 되면 특광식 원수가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는 가설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 등의 원상 회복 같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진 철거해라. 시설 사업을 할 거니까 3개월 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10년 내 사업이 없을 때. 자, 이번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매수 청구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포함해서 내 땅을 빨리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청구권을 주는 겁니다. 10년 동안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있으면, 자, 시설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내 실시계획을 안 만들고 공사도 안 하고 수용도 안 하고 이렇게 방치된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하고 건물 같은 게 있으면 같이 묶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내 사업을 미시행하고 있더라도 실시계획 인가 같은 게 직전 절차로 나와 있다면 이때는 이제 보상 절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10년 내 시설 사업이 없다는 얘기는 10년 내, 자, 사업 안 하면서 실시계획도 안 만들어져 있고 수용도 안 하고 공사 착수 안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10년 내 미시행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공사 안 하고 있는데 실시계획도 안 나와 있는 상태. 그러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나와 있다면 그때는 이제 수용 절차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보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매수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지목이 대인 사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건물 포함해서. 그럼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건가요? 자, 매수 청구 상대방은 여기 각 도시회장 6명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설사업의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옛날에 26개 때 이 매수 청구는 특광식 운수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면 안 돼요. 에게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런 사람들이고 예외적으로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그자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으면. 그리고 만약에 설치나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들을 선택해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른 공기업이라면, 이게 주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들이 시행대로 정해져 있거나 설치 의무자, 관리 의무자 같은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었을 때는 설치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한다. 자, 매수 청구하면 6개월하고 2년이라는 절차가 나와야 되는 거죠. 10년 지난 다음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 매수 여부 통지했으면 2년 안에 매수해 주는 거죠. 자, 돈 주는 건 2년인데 요거 그림 좀 볼까요? 도시계획서로 결정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가설 건물 등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10년 내 사업이 미시행되면 10년 지나고 매수 청구를 내요. 그럼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통지하고 매수해준다 안 해준다 통지. 10년 6개월째 매수가 된다 그랬으면 돈 주는 거 2년인데 또 시간이 이제 최장 이렇게 2년까지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현금 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채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2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는 20년 되는 다음 날에 실효가 되는 거죠. 실효.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예, 그리고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사람은 매수 청구하는 거고 특광식 원수는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지방에 보고라는 게 있으니까 10년짜리에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겁니다. 2년 가설 건물, 20년짜리 실효, 10년짜리는 매수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목이 대인 사람, 또 지목하고 상관없이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특광식 원수가 지방의회한테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요거 자 매수 청구를 하면 6개월 안에 매수해 주는 게 아니라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준다. 그래서 10년 지나고 매수 청구하면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통지가 옵니다. 여기서 10년 6개월째 매수해 준다고 통지가 오면 돈 주는 건 또 2년 안에 매수하는 거죠. 이렇게 6개월, 2년 이렇게. 자, 매수 가격 이런 것들은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가격이기 때문에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법률, 아까 수용할 때 적용하는 법 같은 거를 준용을 해서 이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시험 문제에서 이 법의 이름을 그대로 낸 겁니다.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보상법률을 준용해서 이 가격 같은 걸 정한다는 겁니다. 자, 매수대금 아까 우리 현금 주는 게 원칙인데, 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고 이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맞으면 이런 시설채권이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자, 주의할 점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한 그 6명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같은 그런 6명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청이 매수 의무자면 이게 공기업은 안 돼요. 지방공사나 토지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채권 발행을 못하고 아까 우리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지사 아니면 뭐 시장군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성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로 어떤 경우에는 시설채권을 줄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 청구한 사람이 채권을 달라 이렇게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용무용같이 투기 성격의 부동산이 매수대금이 3천만 원 넘어가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로 채권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채권 발행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로 기역에 맞든 니은에 맞든 요거 2천만 원으로 시험 문제에서 바꿨으니까 요 26회 때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강제로 채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시설채권은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채권의 이자율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으로 정해서 10년 이내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정한다. 자, 채권 발행 절차는 이 채권의 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아까 우리 매수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취법을 준용하는 거고 채권의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채권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아까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보상법률을 준용한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거는 그 매수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10년 6개월째 매수를 해준다는 건 인용이고 매수를 거절했을 때는 매수를 거절할 수도 있죠. 매수 여부 통지니까. 그래서 매수를 거절하거나 매수를 지연 같은 걸 하면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10년 6개월째 매수 거절 통지가 오거나 아니면 2년 안에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 안 해주면
다음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3층 이하의 단독, 자, 한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입니다. 자, 여러 세대가 사는 다중과 다가구는 제외하시고 한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3층 이하로, 1종 근린 생활설, 2종 근린 생활설 같은 것들을 3층 이하로 상가 건물이죠. 우리 1종 근생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었죠. 뭐 편의점 같은 소매점, 의원, 뭐 치과의원 같은 것들, 세탁소, 미장원 이런 거 할 수 있고, 2종 근생 같은 업종도 무슨 뭐 동물병원, 뭐 독서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요 단람, 노래연습, 안마술소, 다중생활설 같은 고시원은 제외해라.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단란점이나 노래연습장은 2종 근생인데 여기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독주택. 자, 이거 공동주택은 안 돼요. 자, 지금 어떤 경우에 매수를 하지 아니했을 때 10년 6개월째 매수 거절했을 때는 3층 이하의 단독, 3층 이하로 1종 근생 같은 상가업종들, 3층 이하로 2종 근린 같은 상가업종도 가능한데 단란, 노래연습장, 안마술소 같은 것들은 제외라. 그 밖에 공작물의 층제한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매수를 거절했을 때 인정하는 건물이고, 아까 우리 가설 건물은 뭐예요? 2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입니다. 자, 여기 써있는 건물들은 10년 동안 사업이 없어가지고 매수 청구하고 6개월째 매수 거절했을 때는 이런 건물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20년은 아까 20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20년 되는 다음 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가 해제가 되는 거죠. 실효가 되면 실효고시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청이 발행하는 신문과 홈페이지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지방의 보고도 이것도 10년짜리예요. 자, 주어가 6명 특광시 군수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이때는 지목을 안 따집니다. 6명이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왜 사업을 안 하는지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됩니다. 그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요 특광시 군수한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90일 안에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그럼 해제 권고를 받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건데, 해제 권고를 요 4명이 받았을 때하고 시장 문수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를 나누는 게 포인트예요. 자, 여기 6명이 해제 권고를 받았는데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나눠서 여기 특별광역자치와 자치도는 서열 2등이고 시장 문수는 서열 3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눕니다.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있으면 해제 안 해도 돼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결정을 직접 해야 된다. 1년 안에. 자, 여기 6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해제 결정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제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그런데 시장문수가 해제 권고를 받으면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을 올려야 됩니다. 이때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해제 신청을 받으면 여기서부터는 1년 안에 도지사가 해제 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자, 위에 있는 여기 특별광역시 같은 관청들은 해제 권고를 받으면 자기가 직접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는 거고, 시장문수가 해제 권고를 받으면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하고, 여기는 기간이 없고, 도지사가 해제 신청을 받으면 이때부터 이제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24일 때 어떻게 문제냐면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국토부 장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장문수 바로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 그럼 도지사는 해제 신청을 받았으니까 신청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보고. 지방자치단체장 6명은 해제가 만약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여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 안 할 수 있으니까 해제가 안 됐다면 왜 해제가 안 되고 그 내용을 그 지방위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게 2년마다 다시 또 보고하셔야 됩니다. 해제가 안 된 장기비 집행 도시계획서라면 최초 보고한 때로부터 2년 지나면 계속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지방위에다 재보고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